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모델 S가 3,000불을 깎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시장까지 이제 줄줄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이죠. 이제 테슬라 모델 S가 3,000불을 가격을 깎았습니다.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스타트했는데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유럽까지 가버렸습니다. 일단 가격을 깎은 이유에 대해서 기사는, 그러니까 모델 S나 X가 2018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팔았지만 지금 현재로는 3분기를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토탈 세일은 레코드를 깰 정도로 엄청 팔았죠. 근데 그거는 모델 3랑 모델 Y 덕분이지 이제 모델 S나 X는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서 모델 S를 이렇게 보면은 최소 5주에서 2달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9주나 기다려야 되죠, 최장.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내가 어떤 차를 주문하는데 이게 당장 안 오는데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데 차는 잘 안 팔리고 가격은 깎았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테슬라는 딜러십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가 만들고 그걸 딜러십에 넘겨서 딜러에서 팔지 자기가 직영으로 팔진 않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파니까 지금 모델 S의 수요가 좀 떨어지고, 그 대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생산하는 공장 인력들을 모델 3와 모델 Y에 투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재고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주문을 받으면 그때 이제 생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2대나 주문해서 2대를 다 사봤지만 항상 주문하면 이렇게 빈 넘버가 생성돼서 나와서 배정받고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 방식은 기존 내연기관이 파는 그런 딜러십에 떠넘기는, 그러니까 홀세일이라고 하죠. 그런 거와는 완전 다른 주문 생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3분기에 보면은 판 거보다 사실 더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을 또 다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룬 기사가 여기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들 같이 그런 인벤토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역시나 예상한 대로 테슬라의 인벤토리는 기존에 이제 GM의 어떤 인벤토리 레벨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를 판다고 해야 될까요? 형태를 보면은 주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이제 생산해서 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빨리빨리 더 이제 단축시키려는 게 테슬라의 목표고, 재고 관리를 매우 낮게 유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베이스를 쓰고 있는 모델 X를 보면요, 2021년에 벌써 이제 출시될 모델의 드라이빙 레인지가 이미 유출이 됐는데 371마일입니다. 저는 이게 좀 놀라웠는데요. 이 모델 X입니다. S가 아니라. 이거 완전 엄청 큰 SUV인데 지금 이게 새 배터리를 쓰지 않고도 이 정도의 주행거리를 뽑아낸다는 거에 놀랍고, 그리고 거의 지금 외형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역시 테슬라는 최대한의 역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게, 뭐 중고를 사신 분들이나 오래 사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형이 별로 변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내부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지만 겉은 최소 크게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이제 새 차를 사시면 이런 강력한 성능과 긴 주행거리, 이 SUV가 현재 이 아키텍처로 여기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테슬라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항상 테슬라가 옳다는 결론만 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좀 더 제 마인드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좀 테슬라의 부정적 기사들을 읽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차량 가격을 어쨌든 깎았다는 것은 좀 더 많이 팔겠다는 의지, 그리고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좀 캐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숏을 치신다든지 좀 부정적인 기사들을 이렇게 벌써 3분기에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엄청 팔았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망스럽다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50만 대를 못 팔 거라는 이거 다 지금 최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딜리버리 데이터를 보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기록을 깰 정도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읽어보니까 지금 생산 캐파로는 만든 걸 다 팔아도 50만 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의 반론은 계속 테슬라는 캐파를 계속 늘리니까 그런 추세를 좀 더 플러스를 조금 더 주면 그러니까 발표된 자료로는 현재 17만 대 정도를 이번 분기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설한 걸 고려했을 때 이분들도 다 증설한 걸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50만 대를 가려면 18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리얼리스틱하냐 이거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올해 보이는 행보가 항상 그 목표한 바를 더 늘리는데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니까 50만 대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역시도 이런 가격을 깎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기사에서는 이제 유럽이 핵심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테슬라의 지금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어떤 판매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못 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이 키다 이거죠. 그래서 저의 마인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유럽의 판매량을 봤습니다. 이 파란색 곡선이 테슬라의 마켓 쉐어고 이제 주황색이 판매량인데요. 마켓 쉐어가 좀 줄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이제 평이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영국에서는 좀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량은 늘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확 늘어가지고 이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최근 유럽 보면 요 두 나라만 봐도 최근 들어 판매량이 막 느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네덜란드에서는 예, 많이 마켓 쉐어도 줄었고 판매량도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지금 주황색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독일인데요. 독일에선 심지어 마켓 쉐어가 늘었습니다. 좀 더 팔았고요. 예, 노르웨이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다가 테슬라가 굉장히 마켓 쉐어도 많이 잃고 판매량도 감소하다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리한 표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정리한 표를 보고도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도 생각이 났거든요. 현재 테슬라는 유럽에서 이제 판매량이 지금 올해 Y over Y로 지금 그러니까 요 분기까지죠. 요 분기까지 전체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70%나 증가했는데 이제 테슬라는 15%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이유도 제가 이게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생산량을 그만큼 못 맞춰서 좀 감소했다라는 의견을 제가 이제 피력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감소를 했단 말이죠. 좀 더 보기 쉽게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근데 저는 계속 이게 테슬라를 보게 되는 게 이 전기차 세일이 2019년 1위라고 하면 이 네덜란드랑 노르웨이는 심지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기차에 굉장히 특혜를 주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 대비 판매량이 지금 줄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물론 테슬라는 여기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쪽 Y축이 여기가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작년 판매량이고 전기차 시장이 요 두 나라는 쪼그라들었고 요 나라들은 지금 테슬라가 판매량이 작년만 못하게 팔고 있고 이 나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냥 평타를 쳤고 이 지금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더 파른 거죠. 물론 유럽 시장의 이제 컴페티션 때문에 그 컴페티션을 또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이 연말에 미친 듯이 아까 이게 제가 이상하다 그랬죠. 이 큰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지금 갑자기 이 붕괴 막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막 이제 보조금을 주기도 한 영향인 것 같은데 특히 연말에는 이제 더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사실은 좀 여기서 보니까 조금 큰일 난 것 같긴 한데 아까 전기차가 이제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더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올해입니다. 올해 이게 기준이 여기고요. 지금 여기를 못 맞추면 이제 페널티를 내는데, 기아는 이게 빨간색 있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기아는 거의 다 왔는데, 폭스바겐은 이만큼을 가야 되고요. 현대는 더 가야 됩니다. 이 아플사 이게 좀 다임러도 이만큼을 가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브랜드들이 이게 SUV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UV를 엄청 잘 팔다 보니까 그 SUV가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먹다 보니까 CO2도 많이 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린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지금 큰일 난 거죠. 이게 제규어 랜드로버, 그쵸? 레인지로버, 이거 엄청 럭셔리지만 그래도 꽤 많이 파는, 요즘 SUV가 워낙 핫하니까 이게 갈 길이 이만큼 멀거든요, 이분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가 출혈을 해서라도, 혹은 폭스바겐이 지금 ID3를 엄청나게 이제 팔려고 하고 있죠. ID4도 준비하고 있고. 이거 왜냐면 전기차를 팔아서 이거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연말에 박터지게 이제 컴피티션이 시작되고 차를 엄청 팔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거 맞추려고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더 힘들어져서 50만 대를 이제 못 맞출 거라는 게 이제 그런 기사, 이런 기조가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지. 이 내용이 거기 있진 않았지만. 재밌는 건 테슬라가 여기서 크레딧을 엄청, 그러니까 FCA 그룹은 테슬라한테 엄청 돈을 지불해서 FCA 그룹은 이걸 가볍게 넘겼고요. 토요타 마즈다는 이걸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팔아서 어떻게든 이거를 거의 다 왔죠, 지금 거의. 다임러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본격적으로 더 밀어내서 이거를 맞춘다는 전략입니다. 연말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더 밀어넣겠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특히 이런 주요 국가에서 커진다고 하면, 지금 테슬라가 조금 유럽에서 15% 정도 감소를 했지만, 지금 이 큰 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굉장히 유럽에서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표시한 나라들은 이게 자동차 규모가 작은 나라고, 테슬라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거든요. 저 마이너스 15%가 된 거는 이 밑에 나라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한테서 판매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큰 국가들에서는 또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말 가면은 판매량이 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늘 것 같은, 결국 안 좋은 기사를 보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이 참 다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저도 요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꾸 이렇게 테슬라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저도 이제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 가면 왠지 이 나라들의 분위기가, 전기차의 분위기가 호조돼서 이게 더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